또 하루가 지나고 유럽에서 또 한 번의 알라후 아크바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냥 또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사건이 두 건 더 발생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해왔죠. 무슬림들에게 왜 그렇게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치고 외치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왜 비무슬림을 존중하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높이세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우리는 그 비명이나 그 후에 좋은 일이 없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알라 아크바르는 단지 신이 위대하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이 아니라 당신의 신이라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는 그리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4명이 칼을 든 남자에게 찔렸는데 그는 할렐루야도 아니고 하레 크리슈나, 자의 실이람도 아니고 심지어 영어로 신이 위대하다라고 말한 것조차 아닙니다. 신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바보 같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그는 스위스 기차역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 앞에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슬람주의라고 부르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테러 공격을 견뎌야 합니까? 아마도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슬람주의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 편해지려고 구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집단도 소외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이고 이슬람주의는 정치적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슬람주의자 지하디스트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외쳤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 말을 한 뒤에 폭발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차로 치고 지나가나요? 왜 사람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후에 사람들을 칼로 찌르기 시작하나요? 왜죠? 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어떤 무슬림이라도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냥 이슬람 푸비아, 가자, 카슈미르, 체첸 때문이라고요. 알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잘못 인정 안 할 거예요. 알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오늘 스위스 빈터 투어의 기차역 근처에서 3명을 칼로 찌른 테러리스트에 대해 스위스는 한때 지상 낙원으로 알려졌었죠. 정말 아름답죠. 저는 한 번도, 아니, 가본 적이 없어요. 또한 스위스가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사정이 더 낫다는 말도 들었어요. 스위스는 다른 몇몇 유럽 국가들처럼 제3세계 이민자나 이슬람주의자들로 넘쳐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는 2009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스위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20년 동안 살았으니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게 분명하죠. 그는 스위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부터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어요. 세상에. ISIS를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살적 동정심이에요. 그는 공공안전위협인데도 그는 이제 시민권자라서 어쩔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추방하기 시작하세요. 추방하세요. 5월 25일 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정신병원에 보내짐. 5월 26일 정신병원에서 탈출. 세상에,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 5월 27일 한 의사가 그가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함. 그 의사 말이야. 세상에, 이 판사들이 의사네. 우리 의사들도 정치적 올바름에 물들었어. 안 돼. 의사가 그가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를 거리로 내보내기로 결정해. 나가. 밖으로. 무함마드, 너는 멀쩡하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칼부림을 벌였어. 스위스 당국은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봐. 이 사람 봐, 터키인이야. 있잖아. 많은 무슬림들이 말하길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중동이나 파키스탄 출신이고 인도나 방글라데시 출신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해. 본다의 테러범은 인도계였어. 그들은 터키나 알바니아 출신이 아니야. 알바니아가 더 이상 무슬림 다수국가가 아니라는 좋은 소식도 들었어. 아마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테러리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지도 몰라. 어쨌든 그게 다가 아니야.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한 번만 일어난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지. 이거 좀 봐. 바로 이 폭탄 협박범을 봐. 28세 네덜란드 시민. 이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시청에서 폭탄 테러 협박 혐의로 체포됐어. 이 사람을 봐. 이 사람들은 왜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짓을 해. 계속 테러리스트들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어. 너희는 계속 그들을 들여보내고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해. 얼마나 더 많은 폭탄이 터져야 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칼에 찔려야 네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충분한 거지? 그래? 그게 뭐야? 내 기억엔 무작위 칼 공격 사건이 이민자와는 전혀 관련 없었던 것 같은데 맞지? 백인 남성이 다른 백인을 찌르거나 아내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범죄 다큐멘터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토착적인 문제들이야.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문화 진화에 영향을 줬어. 우리는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았지. 정부는 광고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썼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호주에서 여성 대상 폭력, 호주는 반대한다 라는 캠페인이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하곤 했지.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어.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지배적인 문화가 있을 때는 그 문화의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거든. 하지만 제3세계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한번 봐. 정말 대단해. 이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모르겠어. 이제 전환점에 다다른 것 같아.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원주민들을 가스라이팅하던 시대는 끝났어. 문화적 풍요로움은 좋다. 다문화주의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바로 그 풍요로움이야, 여러분. 저 사람 좀 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무도 이런 말 안 하잖아. 왜 과체중 테러리스트를 속옷만 남기고 벗기는 거지? 저 두꺼운 허벅지 좀 봐. 세상에. 봐, 그를 검사해야 했으니까 그렇지. 그가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다면 옷 아래 폭탄을 몇 개나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를 벗겨야 했던 거야. 그게 그런 논리야.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봐라, 저 사람들이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했지. 아니야, 그건 안전 절차야. 왜냐하면 그가 옷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건 정말 역겨워.